안녕하세요. 카예행 고울침 안호행기 양기에서 인사 올리기. 제가 이어폰을 이렇게 트는지 왜 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2025년 3월 21일 불금입니다. 불금. 제가 유일하게 취미가 하나 있는데 매주 금요일 제가 이제 볼링을 칩니다. 원래 7시에 저녁에 7시에 만나는데 주변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잘 안 맞아서 퇴근 시간하고 9시에 치다 보니까 근데 끝나면 12시, 1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데 뭐, 제가 워낙에 마음이 넓다 보니까 넓은 아량으로 시간을 당연히 양보해야지 뭐,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저는 카행, 볼, 침 이렇게 해놓고 실수란 실수는 다 하고 다닙니다. 술을 좋아해서 사실 나이 내일모레 이제 60인데 혼자 살고 사실 저는 편하지만은 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걱정스럽고 전라도 말로 저는 편해요. 저는 여기가 1층 독차라서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경험한 건데 자동차 안에서 집 안에서 자기 집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차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더 좋은 차 타야지. 그 사물도 마음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니까. 그러면은 하나의 이제 의인화 시켜서 하는데 내가 대놓고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놓고 싫다고 하면서 어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살짝 얘기해도 옛날에 이런 우아하게 해야 되나? 안 쓰던 말을 잘 헷갈리더라고. 소 두 마리가 있는데 농부가 이제 소 두 마리를 이제 기르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선비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두 마리의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는가요? 물었더니 그 농부가 그 물어본 선비를 저만치 뱉고 가요. 그 귓속말로 큰 소가 일을 잘합니다. 살짝 말했어요. 선비가 그러니까 아니 그냥 대놓고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 뭐 여기까지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귓속말로 하냐 하니까 그 농부가 그래요. 듣는 소 기분 나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얘기, 무심코 하는 습관이 운명을 바꿉니다. 특별한 거에서는 안 바뀌어요. 그냥 우리가 큰 실수해서 뭐 큰일 난 걸로는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 더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지는 돌멩이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가 사이를 갈라치는 거예요.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큰일이 집안에 벌어지면 서로 협력을 나오고 이해를 합니다. 그 정도 일이면 이렇게 화내도 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웃으면서 하면 그 얘기가 괜찮아요. 근데 인상 쓰면서 그 얘기를 하면은 이게 듣는 사람 참 기분 나쁘다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데 웃질 않아요. 하루에 진짜 활짝 웃는 사람 만나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뭐 온 세상 짐은 지가 다 들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올바르다고 남을 갖다가 상대편을 갖다가 헐뜯는 거 보면은 가관입니다, 정말. 하늘 아래 진짜 죄에 한번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발 좀 본 것만 얘기합시다. 본 것만. 본 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현자고 어디서 들은 거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에요, 사실은. 확정되어 안 된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입장을 바꿔서 나는 깨끗한데 누가 나를 모함할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갖다 나쁘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난 아닌데.
날 미워하는 그누가 할 수도 있거든요. 똑같 말은 부풀려집니다. 요만한 게 이만해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수를 많이 한다고. 제가 실수를 하도 하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 유튜브니까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몇 년을 만났는데 항상 내 앞에서 A를 갖추고, 뭐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나는 저 사람을 몇 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 속을 모르겠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입니다. 몇 년을 만났는데 느낌이 안 와. 분명히 저 사람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데 뭐지?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막 폭력을 쓰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지만 한 번쯤은 술 먹고 뭐 18수로도 한번 해보고 내가 싫다고도 말해보고 큰 소리도 한번 쳐보고, 어? 그런 사람을 제가 좋아하지. 그런 사람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아, 이 사람은 맨정신에 이렇고 술 먹으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성은 괜찮더라. 사기칠 사람은 아니고. 이거 내가 알 수가 있거든. 그 사람 다 보여주면 내가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A를 갖춘다 하지만은, 물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당연히 A를 갖춰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데 속내를 비치지 않아. 그래서 술 먹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실수는 많이 하지만은 뭔가 바라는 게 없으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바라는 게 많잖아요. 실수하라고도 않습니다. 왜 내가 실수하는 순간에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얻기가 힘들잖아요. 이거 다르게 생각하면은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막 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바라는 게 있는 사람들은 조심조심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큰 계약하러 갈 때 뭐 술 먹고 갑니까? 뭐, 제 유튜브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정해요. 제가 술 먹고 실수를 많이 한다. 왜냐면 술을, 오늘 새벽에도 탈무드를 들었는데 또 나오더라고. 악마가 몹시 바쁠 때 자기 대신 술을 대신 보낸다고. 그 술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저는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해서 인연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럴 인연이라면 그냥 빨리 끊어지는 게 좋습니다. 저 술 먹고 실수해서 잃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얻은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인연이라면은 그냥 빨리 헤어지는 게 더 큰 화를 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모든 사람과 친해질 수 없는 것이고, 뭐 제가 실수했지만은 거의 때려부신 것도 아니고, 참 그래요. 사실 거시기한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참 거시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술 먹고 실수했다 해서 계속 낙담하고 뭐 더 술 먹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또 힘을 내야지. 그렇죠? 아, 저는 이제 어제도 요즘에 제가 올리라이프 발음 나오네. 아, 디바이스로 하루에 제 기계가 다 밖에 나가 있어요. 원래 2번 해야 되는데 다 어제 빌려달라고 빌려주고 저는 센터 가서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해요. 2번 해야 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어, 안 피곤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덜 피곤해요. 물론 제가 어제 만보 넘게 해서 피곤한 건 있는데 어쨌든 덜 피곤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아우, 나 뭐하러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피곤하게 왜 거짓말 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실수는 물론 줄여야 돼요. 실수 줄여야 되는데 술을 끊지 않는 한은
한 번씩 튀어나온다. 그럼으로써 저는 그래요. 우리가 득도 내 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신을 찾아서 내가 신이 되는 길은 적당한 실수, 실패 이런 거절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합리화라기보다도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야 술 먹은 사람이 마음을 알고 타인의 아픔을 아는 거지. 내가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냥 뭐 그런 게 진짜 뭐 화, 뭐라 그러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화분처럼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된다? 불가능한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이엔 고울침 안호 행지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참 양면성의 법칙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어요, 사실은. 있고, 미운 인간이 있습니다. 저도 미운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경우를 많이 따지는 편인데, 따진다 해서 그 사람한테 뭐 훈계하고 이런 건 안 해요. 앞으로 내가 결심했어. 저는 원래 훈계는 잘 안 씁니다. 훈계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지난번도 얘기는 또 얘기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면은 스스로 깨닫게 내가 인도를 해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다이렉트로 그냥 훈계해봤자 말 안 들어요. 인간은 저처럼 실수해가면서 사람 몇 명씩 잃어가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냥 쉽지 않습니다. 이놈 또 전화 왔네요. 간만 보는 놈입니다. 간 보는 유튜브 하는데 저기 우리 사장님 전화 왔길래 딱 그랬죠. 유튜브에서 이놈 간만 보는 놈이라고 간 보는 놈이라고 어? 망설임 병 걸린 놈이라고 누군지 몰라 너는 유튜브에서는 이름 말 안 했어. 어디야? 빨리 나와야지. 한 놈은 나와야잖아. 샥이 나왔냐, 샥이? 왜? 사랑 이빨이 받는구나, 그놈이. 알았어, 유튜브에요. 제 30 몇 년 지기 친구입니다. 아유, 미우나, 고우나, 그냥. 아, 몸이 안 돼요. 유튜브 하고 있는데 까먹었네, 씨. 아, 제가 온리라이프 하면서 참 만나는 쪽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연이 또 스토리가 있고, 명분이 제가 없는 와중에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웃겨요. 저도 참 웃깁니다. 제가 영업하는 그 후배들한테나 이렇게 만나면 사람들이 알려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지겨워서. 어느 유튜버가 그러더라고. 아무리 자기가 유튜브에서 방법을 알려줘도 따라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맞습니다. 거의 안 해요. 제가 글을, 이모티콘 말고 글을 써서 고객께 보내드려라 말하잖아요. 한 명도 안 따라, 한 명도. 제가 아마 계산 안 해봤지만 3년 넘게 고객분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보냈지만은 거의 일요일 빼고 다 일요일 날로 보내는 날도 있는데 글을 직접 써서 보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죽을 때까지는 하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없고 매일 통화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그대를. 저는 문자를 제가 만약에 글을 안 올렸다면은 이 지금 비즈니스가 어,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고객분들은 제가 명분도 없고 실수하고 약속도 잘 안 지켜도 좀 믿어주십니다. 네, 그래도 글을 꾸준히 올리니까 자기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화번호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에 한번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통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비즈니스 하나 생겨서 떨라장 달려가면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저는 글을 올려요. 왜냐면 그 내용을 제가 책에서 받아와서 제 경험과 결합을 해서 지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읽지도 않는다고. 괜찮습니다. 저는 그 대신에 누가 그만 보내오는 순간에 전화번호 삭제해버려요. 저는 그런 분이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깔끔한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점잖은 것보다, 속내를 감추는 것보다, 아예 그냥 대놓고 말하는 게 저도 문자 보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5천 명한테 한번 보내봤는데 하루 걸려서 하루. 예. 어차피 저거 가는 길이 다른 분들은 빨리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전화번호 삭제하고 안 보냅니다. 저도 편해요. 사실은.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망설임 병 걸린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사실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감들이 적이 제일 많다고. 적이 많은 것은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제 유튜브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사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불안을 대하는 방법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인간은 숙명이에요, 숙명. 내 안에 의식은 그냥 보통 나입니다. 무의식은 신이에요. 나는 신도 될 수 있고 평범한 인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신을 찾아서, 무의식은 뭐냐?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 일상생활이 무의식입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얘기들. 그 무의식을 의식화해버리던 그 사람이 신이에요, 신. 불안은 제가 왜 불안을 않겠어요? 저는 당장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그리고 뻑하면 통장 압류 온다고 건강보험에서 문자가 옵니다. 아, 또 신용회복 또 얼마 내야 돼. 까먹었네.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그리고 일반인들 빚쟁이 분들 또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쉽게 해서 독촉이라고 하죠. 독촉 오면 저는 전화 다 받는 성격. 안 받으면 제가 승질 나요. 받아서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불안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말을 잘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불안이란 놈이 찾아오는 이런 식의 말을 우리가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불안이 찾아오면은 아주 귀하게 대접받아요. 90도 인사하고 마치 부처님, 하나님 만난 듯이 섬기세요. 받드세요. 어차피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은 숙명이에요, 숙명. 불안님이라고 해요, 불안님. 그러면은, 그래, 아까도 자동차 집 폄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존중해 줄 때, 내가 존중해 주는데 내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아무리 불안님도. 불안님이 오셨다가 저를 하나님 말씀이가 궁휼히 여긴다. 이 뜻이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가엾어 여기서 그래 기수야. 내가 오늘은 금방 갈게. 그래서 이제 점점점 불안님이 너는 이제 그만큼 성숙했구나. 내가 안 와도 충분하겠다. 그러다 언젠가는 안 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불안이 10시간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점점점 도를 닦다 보면은 10시간에서 5시간, 2시간, 1시간, 30분, 10분, 1분, 제로. 저도 불안이 오지만은 저는 불안님을 반깁니다. 아, 오셨냐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차 한잔 드시라고. 아니면 술을 내올까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불안에. 인정해줍니다. 아우, 귀하신 님,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금방 평온해져요. 불안님이 제 마음을 알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은. 얼마나 대단해요. 다 찾아가잖아. 엄청. 그렇게 바쁜데도 지구촌 80억 인구를 다 찾아가요. 어김없이. 하나도 안 걸르고. 정말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오시면 우리가 다리도 좀 주물러주고, 보약도 좀 드려야 돼요.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얼마나 바쁘시겠어.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찾아갑니다.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불안님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시고,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그리고 인정할 거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기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서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오늘 금요일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일요일 날 이제 벚꽃놀이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좋은 날 되십시오. 지금까지 카여행 골침 안우행기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